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수익 40%를 주기로 한 육성 파일이 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번엔 액수와 기간까지 특정됐습니다. 20억 원을 2달 맡긴 뒤 수익 40%를 떼주기로 했던 겁니다. 게다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일당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는 인터넷 공유 장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몰라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불기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1차 수사가 완전히 뒤집힐 상황에 놓인 건데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입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화답했습니다. 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 양 정상은 모두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공개 대화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고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FTA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Whether that's on trade and the economy, particularly the enhance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우리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양 정상이 모두 FTA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영 FTA 개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데뷔한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을 확인한 데 이어서 얼마를 맡겼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억 원을 2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미등록 투자자문서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의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 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2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살려줄 때 항복하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실제 미 전투기와 군함이 속속 중동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는 협상 아닌 무력 개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or giving up entirely.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 숨었는지 정확히 안다며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존의 핵시설 파괴뿐 아니라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최후 통첩 직후엔 90여 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를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태세 전환을 두고 CNN은 트럼프가 군 자산을 이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군 전력 자산은 속속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30여 대를 아라비아해 근처로 옮겼고 F-22 등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방어적 성격으로 투입했지만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이스라엘은 이란 무기 생산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전시 참모총장을 제거했다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다며 위협에 나섰습니다. 은신 중이던 하메네이는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나오자 선관위가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를 열자 투표 용지가 나옵니다. 이 용지엔 기호 1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기표가 돼 있었습니다. 투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시 문제의 봉투를 받아든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투표 사무원이 A씨보다 앞서 투표한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장을 준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B씨는 투표를 마치고 빈 봉투를 반납하려다가 기표용지가 든 봉투를 잘못 건넸고 투표 사무원이 반환받은 봉투를 A씨에게 준 겁니다. 선관위는 오늘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로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아서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했다며 A씨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자작극을 언급했다는 데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가 됐는데 이 역시 B씨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현장 참관인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서울 번화가에서 한국을 모욕하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무가내로 시민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 아침, 홍대 거리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놀란 듯한 시민들 사이로 두 남성이 보입니다. 덩치 큰 남성이 복싱 자세를 취하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 위로 올라타 수차례 얼굴을 가격합니다. 맞던 남성이 일어서려 하자 헤드로까지 거는 이 20대 남성은 주한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이 미군은 술에 취한 채 홍대 거리를 걸으며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욕설을 섞어 얘기하는 걸 듣고 화가 난 시민이 항의했는데 그러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겁니다. 폭행이 벌어진 거리입니다. 사람도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는 홍대 번화가 한복판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게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미군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 사건은 종결됐지만 미 헌병대엔 사건이 인계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